영도구가 올해를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5대 분야 15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에너지 자립률을 205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막겠다는 땅 주인과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보행권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불법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농산물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수년 동안 수십 톤을 몰래 사들여 유통시키거나 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선 전국 최초이자 동부상권에서 유일한 공공의 공연예술연습공간이 금정문화회관에 들어섰습니다. 예술인뿐 아니라 학생들이나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환경을 위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도구가 올해를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5대 분야 15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쇠퇴한 조선업 도시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친환경 관광도시로 거듭난 스웨덴 말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버려진 공장지대 등 말메 곳곳이 태양광과 지열, 풍력을 활용해 전력을 100% 해결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도시 성공 모델처럼 영도구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 환경을 우선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시작을 선포한 것. 그린 뉴딜 정책을 선택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오늘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자연과 가까운 청정 도시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소임을 다하고 청정 영도를 친환경 도시로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영도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의 핵심은 생활 속 화석연료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영도구는 구소유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율을 지난해 58%에서 올해 95%로 끌어올리고 내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등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공공건물이나 방파제 등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주민들이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도구민 햇빛발전소 설립을 비롯해 각종 교육과 지원 사업에도 행정력이 집중됩니다. 주민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 활동과 양성과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산시와도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만의 노력으로도 해결해내기 힘든 사업입니다. 부산시 그리고 구 그리고 중앙정부 3위일체로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야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66%에 불과한 영도구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영도구는 10년 후 15%, 2050년 40%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오던 골목길에 펜스가 쳐진다면 어떨까요? 땅 주인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막겠다고 나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유지니까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당장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 보암동의 한 주택가 골목. 10여 명이 넘는 주민들과 남성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니는 와요, 나 같이 봐노.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미사소송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해라. 다툼은 땅 주인 A씨가 4일 오전 자신의 땅인 골목 양쪽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0년 넘도록 이용해오던 길이 하루아침에 막힐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도 황당합니다. 댕기고 있었는데 그걸 뽑으면 돼. 주민들의 항의에 화가 나 A씨가 또다시 콘크리트를 깨려 하자 출동해 있던 경찰이 겨우 만류합니다. 민바람에 듣고 잠깐만요. 뽑으면 안 된다니까. 남의 땅 잠깐만요. 골목길을 왜 막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친 반응까지 나타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주민들 다니는 땅인데 구호에 이렇게 아 시끄러워요. 이렇게 말을 시키지 말아요. 그럼 이 땅은 이제 뭐 하실? 아 바다 만들니까 뭐 들어가든 간에 그거는 더 이상 뭐. 소동은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중재를 하면서 2시간 남짓 만에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계획도로로 포함돼 있지만 수십 년 넘게 계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해결책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당장 예산이 없어 적어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땅 주인이 펜스 설치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2배 넘는 시간을 들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불법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농산물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속칭 복다리 상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거나 공급받아 판매한 농산물 판매업체 10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중국산 농산물 42톤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제여객선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1인당 40kg까지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에게서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학교 입학 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 생성과 추첨, 배정 결과 통지와 조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존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11월부터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5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립니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성대 김은경 교수와 서울대 전갑생 연구원이 각각 전쟁 미망인의 생활과 부산 지역 포로수용소 설립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상권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최현광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이곳 연제구 연일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각종 재난지원금을 풀어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는데요. 다시 찾은 이곳.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3, 4월 매출이 60% 가까이 감소했다던 횟집에 최근 선불카드 이용객들이 부쩍 늘면서 매출도 평균 수위를 회복했습니다. 손님 2명 중 1명꼴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매출은 정상적으로 올라섰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실제 지난 5월 31일까지 연제구에서는 약 96%의 구민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뒤 모처럼 만에 찾아온 훈풍에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모든 상점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1,000원, 2,000원의 소액 품목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선불카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문제가 많아요. 그 잘못 상품권을 주라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잔돈 받아가는데 그게 안 돼. 그 상품권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어요. 오히려 인근 중형마트만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한데 모여 있어 장보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0%의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20~130% 증가한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또 고객층이 또 발굴이 돼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하게 전달한 재난지원금.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선 전국 최초이자 동부산권에서 유일한 공공의 공연예술 연습공간이 5일 금정문화회관 내에 문을 엽니다.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공연 연습공간이 필요한 어린이,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간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문화재단 옆 예식장과 뷔페로 운영됐던 곳, 그동안 비어있던 이곳이 예술적 감각을 입힌 공공의 예술 연습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이자 동부상권에서도 유일한 공공 공연예술 연습 공간입니다. 연습센터는 금정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국비 17억 원을 들여 건립됐습니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크기별로 연습실이 마련됐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 녹음시설과 조명, 음향시설, 밴드 합주실을 갖추고 있고 지역 공연 예술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전문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반 금정구민이나 부산시민 누구나가 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신 재능이나 끼를 이곳에서 발산하고 또 그 재능을 키워서 친구나 이웃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입니다. 지난 4월 금정지역 아티스트와 협업해 재탄생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을 비롯해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등 내 집 앞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담배 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만 올 들어 41건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4월 한 달 새만 절반이나 집중됐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건물과 안에 있던 물품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주방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외부에 쌓아놓은 종이박스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지난 4월 21일에도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다치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수로에서 화재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3,000건이 넘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같은 기간 30%가량을 차지했는데 4월에만 절반이 집중됐습니다. 담배꽁초는 크기가 작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화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적게는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고 그친 경우도 있지만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도로 이제 차량 운행 중이거나 이럴 경우 이제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이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에 떨어지면 우수관에 이제 낙엽이 쌓이고 하면 낙엽층이 제법 두껍습니다. 보통 한 뼘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거기에 담뱃불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훈소화재가 진행이 돼서 담뱃불이 떨어지고도 3-4시간 뒤에도 이렇게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매년 전체 화재 요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담뱃불이든 어떤 불이든 간에 보통 이렇게 3개의 출동부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동을 했는데 인근에 이제 다른 화재가 났을 경우 이제 소방력 공백이 생겨서 정작 큰 불이 난 곳에 이제 저희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소방 당국은
담뱃불 화재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일상 속 불씨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영화제의 공식 상영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단편은 오는 24일, 장편은 7월 22일 접수를 마감합니다. 출품 자격 등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대학생 관광창업 아카데미가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부산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대학 14곳에서 140명이 참가해 관광창업특강, 지원센터 입주기업 멘토링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아카데미를 80% 이상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과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 트래블톤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부산진구 도보투어 서면회가 5일부터 재개됩니다. 서면회 도보투어는 매주 금, 토, 일 하루 2차례 운영되며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도보투어 재개와 함께 기존 서면 근대산업유산 추억길에 시민공원과 호천마을 야경투어 코스를 추가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학술지 해양유산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고고학과 미술사학, 민속학 등이며 해양 관련 주제의 연구 논문과 논평, 서평 등으로 투고할 수 있습니다. 투고를 희망하는 분은 10월 16일까지 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양박물관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태풍 상습 피해 지역인 영도구 감지해변이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감지이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국비 337억 원을 들여 바닷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안을 설치하고 계단식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 5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음식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26에서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해 한낮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서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동안은 25에서 26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조금 덥겠습니다. 10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